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7일 오후 4시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강남 부동산 값을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도 있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어떤 권력형 자리보다도 든든하다. 권력대 강남에서는 항상 강남이 이긴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있었던 이 좀 우스꽝스러운 인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그러니까 6명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일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6명은 노영민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영민 실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해 달라니까 이 종합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의 이 행정부 운영이 아주 왜곡되어 있다는 뜻을 잘 표현합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 수석 이런 사람들은 법률에 정한 직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상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권한만 있는 존재입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법률에 책임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대통령 비서일 뿐입니다. 대통령 비서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관련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관은 직무가 법에 정해져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질을 국민들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검증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어디까지나 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씨도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청와대 권력을 약화시키겠다, 청와대를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단 한 사람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권한을 스스로 줄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다 구중궁궐처럼 돼가지고 저 서울에서 가장 후진대에 있으면서 외부와 딱 차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청와대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또 데모하러 가는 사람도 그 앞에 접근이 안 되니까 광화문에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왜 집니까? 이 사람들 책임질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종합적인 책임을 뭐에 대해서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런다면은 부동산 정책은 비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장관이 책임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책임지느냐?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이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책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 국민들이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심 쇄신 차원에서 이런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최근 민심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도 보니까 놀랍게도 통합당 지지율이 한 달 전이 아닙니다.
1조 전에 비해서 5%포인트나 올라갔어요. 5%포인트 이렇게 오른 건 처음입니다. 통합당은 아마 어리둥절할 겁니다. 뭘 잘한 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통합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워낙 이 집권 세력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고, 특히 요사이 추미애 씨가 앞장서 가지고 검언 유착 소동을 벌리더니, 그게 검언 유착 소동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 진실이구나 하고 밝혀지는 바람에 민심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같아요. 이러니까 사표를 내는 듯 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고위 관직에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물러나게 되느냐 하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김조원 민정수석인데,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하면은 민심의 정황을 파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이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인데, 이 수석 비서관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이 민정수석입니다. 그 밑에 이 검찰, 경찰, 사법부 이런 쪽이 업무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을 최근에 22억 원의 매물로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다주택을 해소한다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전에는 그것을 거둬들였다. 요게 또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수석이 내놓은 고가 매물 의혹,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높게 내어놓았으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신용만 했다, 이런 비난인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본인이 얼마에 팔아들라고 하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알아서 한 거니까 남자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거는 여성 무슨 비하 발언으로 또 몰리기도 하고요. 이 아파트 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 아파트에 30평형의 아파트를 별도로 갖고 있다. 강남에 2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론 동향은 항상 이 댓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최고의 댓글은 중앙일보가 소개한 이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문제는 사의 표명한 게, 이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싫어서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한 것 아니냐. 청와대냐 아니면 강남 아파트냐, 선택의 기로에 몰리니까 결국은 강남 아파트를 선택했다. 역시 권력은 유한하지만 아파트, 특히 강남은 영원하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다주택자는 김조원,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주택 소유, 경기 구리 교문동 아파트 황덕순 일자리 수석, 충북 청주에 3채가 있고요. 한 채는 그중에 매매 계약 완료를 했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 경기 오산 양산동 아파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석종훈 이남구 이지수, 이런 식으로 이지수 씨는 최근 임명돼서 아직 관보에 재산이 공개가 안 됐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명단까지 또 나와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돈 버는 과정이 투명하다면은 뭐 부자냐 아니냐가 보통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수한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한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은 투기다. 특히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일단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심, 질투심도 개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직자니까 특별히 도마 위에 오릅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런 걸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하는 연설이나 행동을 보면은 자신들은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다. 가장 공정한 사람들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하고 남에게는 보통 그런 것을 문자로서 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신에게는 추풍 같고 남에게는 춘풍 같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은 다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청와대 근무자, 오늘날의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국민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위선의 대가죠. 위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 방식이 사람들을 화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똘똘한 뭐 한채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강남 아파트 대신에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문매를 맞았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비판하는지, 뭐 강남 아파트와 지역구는 아마 보니까 저 충북 쪽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 팔면은 눈 감아줄만 한데 왜 강남 아파트 안 팔고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느냐 해가지고 또 비판이 심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는 안에 핑계 매뉴얼이 있나, 얼마나 팔기 싫어서는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비싸게 집을 내놨겠느냐, 이거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이고 등등. 하여튼 이런 여론의 추세를 보면은 이 사의를 표명한다 해가지고 민심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민심에 기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기울어진 어떤 민심 구조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레임덕은 보통 임기 5년 중에서 4년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4년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4년째에 당한 거죠. 2016년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해 가을에 탄핵 사태를 맞아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하산길에 들어섰습니다. 비행기 사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착륙할 때는 우선 고도가 낮아집니다. 이륙할 때는 고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고도 한 3만 피트에서 사고가 나면은 아직 땅에 떨어지려면 한참 걸리니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륙할 때는 뭐 5,000피트, 3,000피트, 2,000피트, 1,000피트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때 자그마한 실수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파이널 어프로치라 그래가지고 활주로를 향해서 비행기가 쭉 내려올 때의 실수는 치명적 실수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향한 파이널 어프로치는 아니고 바로 그 직전 단계인데 여기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암초. 이것은 유능한 정부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능한 정부 또는 노회한 정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라는 사람을 잘못 세웠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 밉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잔인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얼굴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민심수석 차원에서는 법무장관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장관이 또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를 하고, 특히 지금 편파 수사에 휩싸여 있는 채널A, 요새는 또 채널A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검언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동재 기자를 기소할 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이 기소장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은 사건이 됐는데 그 은은 채널A 사건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수사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두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희한한, 문제를 일으키면 승진시켜주는 이 정권의 인사정책은 문제를 일으키든 말든 우리 편이면 승진이다, 이런 표본을 보여주었으니까 오늘 사표 내가지고 민심수습하려고 하다가 추미애 씨가 편파 인사해가지고 다 무효로 만드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미래를 한번 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할 가능성은 매우 약합니다. 왜냐? 모든 정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역사관, 삐뚤어지는 이념관, 또 무능과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보통 오만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오만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무능하면서 오만하니까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